이번에 한미일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상당한 기회이자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든 무엇이든 한미일 새 동맹 펼친다. 언제든 무엇이든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바로 지금 엊그저께 끝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삼국 동맹, 삼국의 협력체가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입니다.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라는 데에서 오직 세 나라 정상들만 모여서 새로운 동맹체, 결속체를 과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언제든 또 무엇이든, 언제든 하면은 영어로 whenever죠. when, 언제, whenever. 그 다음에 무엇이든 whatever. 그러니까 언제든 또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삼국 중에 한 나라라도 위협을 가하면은 삼국 동맹이 나선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아직 그 국제적으로 의무 조항이 있는 그런 한미일 동맹 이런 건 아니죠. 동맹에 준하는 이렇게 한미 동맹 하면은 이거 국제법에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렇게 다른 제3국으로부터 위협을 가하거나 할 때는 즉시 같이 동반해서 출격을 한다. 동반해서 이 위기를 극복을 한다. 이런 게 돼 있었죠. 동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의무상 그게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번에 한미일 동맹은 사실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국제법으로 인정을 하기에는 앞으로 더 이렇게 거쳐야 될 과정이 있으니까요. 사실상 한미일 새로운 동맹 관계가 펼쳐지는데 여기에 언제든 또는 무엇이든 그 공동 성명에 보면은 whenever 또 whatever, 즉 하시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한 나라가 위협에 처하면 즉각 나선다. 그리고 whatever, 무엇이든 그 소스가 어디서 발견이 됐든 그 원인이 삼국 중에 한 나라라도 그 원인이 어떻게 돼가든 즉시 삼국 동맹이 가동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진이 참 아주 어떻습니까? 멋지죠? 80이 된 바이든 저렇게 안경을 그 선글라스를 끼고 걷는 모습, 꼭 무슨 뭐 대부를 연상을 하는데요. 또 왼쪽에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에 기시다 총리, 어떻습니까? 체격에서는 뭐 우리 윤 대통령이 제일 앞서가네요. 풍채라든가 이런 게. 근데 바이든도 80대에 치고는 참 큰 키입니다. 그렇죠? 큰 키에 청바지를 진을 입었는데 그래도 꽤 잘 어울리네요. 체격으로 봐서는 기시다가 조금 밀리죠. 아무튼 윤 대통령이 저렇게 부친상을 당한 지 바로 발인을 한 다음에 오전에 발인을 마치고 오후에 출국을 해서 글쎄 여기서 워싱턴까지는 가는데 13시간, 오는데 14시간, 즉 27시간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인데 정작 캠프 데이비드에서 머물렀던 시간은 8시간. 8시간 동안에 여러 이 크고 작은 그런 그 이벤트를 통해서 세계 이목을 집중을 시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사실상 삼국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됐다 해도 관계가 없는데요.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자,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해서 북한과 한국의 어떤 도발 국면이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일본한테도 군사적으로 이렇게 이 지원을 받고 일본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진주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지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북한의 갈등 국면이 생길 경우에 한미일 동맹이 사실상 발효가 되면 미군은 뿐만이 아니고 일본의 자위대가 이 한반도에 진주를 하는 주둔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미일 삼각 공주 체제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한반도 문제를 일본에게 우리가 의탁을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그 인식을 갖고 있는데요. 글쎄요, 네, 한미일 동맹의 원래 참뜻을 새겨보면은 사실은 기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이번에 안보와 경제가 가장 중요한 두 축이었는데 한미일이 공급망 삼각 연대를 펼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급망, 이른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학에 아주 요새 중요한 용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공급망 삼각 연대를 즉시 가공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차이나 리스크를 공동 대응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이나 리스크, 이른바 히토류를 비롯해서 중국이 자원 무기화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차이나는 그 자원 무기화를 자신들의 국익에 맞게끔 풀었다 쪼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급망 삼각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리스크에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데가 어딜까요? 한미일 중에서 미국일까요? 일본일까요? 당연히 한국입니다. 차이나 리스크, 중국이 이런 그 히토류를 비롯한 무기를, 그 자원을 자기들 국익에 맞게 이걸 풀었다 쪼였다 무기화한다면은 당연히 한국이 제일 큰 타격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게 본격화되면은 우리 GDP가, 글쎄요, 저는 그 자료를 통해서 보면은 0.2에서 0.3은 그대로 한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대단히 크죠. GDP가 0.3이면 어마어마한 크다는 거 아닙니까? 즉 뭡니까? 한국은 생산기지, 반도체라든가 또 바이오, 세계적인 생산기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 SK 하이닉스, 미국은 뭡니까? 애플로 상징되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죠. 또 반도체의 설계 부분에도 엄청나게 강점을 갖고 있고요. 일본은 뭡니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여기에 세계적인 또 경쟁력을 갖고 있죠. 이렇게 삼국이 삼각편대를 이루어서 언제든 무엇이든지 동맹체제를 구축을 하면은 이 중국이 제 아무리 이런 그 히토류 같은 자원을 무기화한다 손치더라도 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차이나 리스크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한국이 이 한미일 새로운 동맹체제에서 가장 수혜를 받는 국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비단 견해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경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일 새로운 동맹관계 구축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상당한 기회이자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사이버 돈줄에 이번 한미일 3국 정조준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이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이버 돈줄이 특히 주목이 되는데요. 사이버 돈줄은 뭡니까? 암호화폐. 요즘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코인, 김남국의 코인, 이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의 해킹이 북한이 상당 부분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서 대략 한 1년에 수조 원의 이득을 보는 걸로 지금 잠정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이버 돈줄, 암호화폐 해킹 이런 것을 이번 한미일 3국 정상이 정조준했다. 그래서 김정은의 굉장히 아픈, 얘들이 우리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네 라고 김정은이 생각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의미가 있는 것이요, 국제 질서를 저해하는 중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사실 유엔이라든가 처음으로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요. 국제 질서를 지금 어기고 있다, 중국이. 대만 문제도 그렇죠.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그렇죠. 여러 가지 중국이 지금 세계 평화 질서, 국제 질서를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명기를 했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한국과 미국, 일본, 동북아시아 또 인도 태평양 지역의 그런 그 새로운 경제 질서, 안보 질서하고 이른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3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전체주의 국가들의 대결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신냉전을 거쳐서 이제 한중일과 이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세 개 집단들이 동북아 질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버리 사태에도 윤 대통령 결단과 판단으로 보여주신 결심에 감사드리고 이번 삼국 체제도 정확한 판단과 결심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택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병택님 앞으로 종종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아투스 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투미니스님도 오셨군요. 네, 박경련님, 도인님, 경아님, 네, 그렇군요. 투미니스님 늘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짱입니다. 우리 박경련님 좋습니다.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